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늘 참, 요즘 노드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저도, 양산의 윤기동님 도움으로, 기동공유기님 도움으로, 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거 이렇게 주변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바빠서 한 일주일간 못 찾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노믹스 앞두고서 파이코인의 명품 코인화 전략. 그전부터 이제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그런 명품 코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명품 그러면 일단 비싸다라는 게 제일 일단 선입견이잖아요. 투자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명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님들한테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파이프롬 US, 이제 그분이, 영상을 며칠 전에 올린 게 있는데, 바빠서 못 보다가 오늘 봤어요. 파이코인이 만약 망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은 뭘까? 제목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내용은 참 좋았어요. 간략하게 그것을 보면서 파이코인의 명품 코인, 파이코 팀이 파이코인을 명품 코인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이제 우리 썸네일이 며칠 전에 바뀌었나요? 제가 며칠간 잘 못 봐서 몰랐는데, 아무튼 파이프롬 USA 그분도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품 코인 생각을, 파이노믹스, 보통 일반 경제학과 다른 게 명품 경제학이거든요. 명품 경제학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상에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일단 명품이잖아요. 에르메스, 짝게르, 롤렉스, 불가리, 디오르, 지방시, 프라다, 아무튼 요즘은 허파에 바람 들었을 때는 이런 거 좀 알았는데, 얘네들이 이게 명품이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비싸다, 부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백정들이 하던 거였죠. 에르메스 같은 거는 정말로 백정들이 하던 게 가업으로 이어진 거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갓바치라고 그랬죠. 갓바치, 가죽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러다가 이제 나이키 같은 게 이제 1970년도 후반에 생겨서 다 이제 휩쓸었죠. 그리고 이런 명품은 달라요. 명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파이노믹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크립토노믹스가 이제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이제 크립토노믹스.com이라는 데서 비트코인 초창기죠. 비트코인 초창기 때 이게 비트코인이 2013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제 크립토노믹스.com에서 내놓은 레포트에 의하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문제 해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쫙 돌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체결하는데, 비트코인을 체결하는 게 이제 네 가지 함수죠. 네 가지 함수인데, 현재의 난이도죠.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죠. 현재의 제시한 문제의 난이도. 그게 난이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채굴의 효율성, 두 번째가. 전기를 사용해서 해시를 변환해야 되니까. 전기를 해시로 변환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문제의 난이도. 두 번째는 채굴하는데 효율성. 세 번째가 비트코인 가격. 채굴을 해갖고 그게 시장에서 팔릴 때의 시장 가치죠. 세 번째가 비트코인 가격. 네 번째가 전기 가격이죠. 그래서 중국의 신장이니 몇 군데 지역에서
전기값 싼 지역에서 많이 했죠. 현재 난이도, 채굴의 효율성, 비트코인 가격, 전기 가격에 인해서 소위 암호화폐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평가가 됐죠. 이렇게 이제 먹물들이 후에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전에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죠. 가격이 내려가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알리라든지 또 뭐예요? 뭐 있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그냥 막 물건 그냥 막 폭탄처럼 퍼부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엄청 사고 미국하고 이제 외교 문제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내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느냐.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더 늘어.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들은 이렇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더 늘어요. 물론 자기네들도 명품 한다고 가격을 올렸다가 망한 데들 엄청나게 많죠. 아무나 명품 하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펌프질도 사람들이 현재 엄청나게 하죠. 이게 명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성공한 데가 에르메스 같은 데죠. 에르메스 같은 데죠. 롤렉스도 그렇죠. 밴디네 아니죠. 프라다도 아니죠. 루이비통 뭐 의심스럽죠. 샤넬도 그렇죠. 불가리도 처음엔 그러다가 별거 아니죠. 에르메스, 롤렉스가 대표적인 거죠. 샤넬하고 이런 데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 이런 수요 곡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품이 뭐냐? 명품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 다 명품은 일단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 좀 높였다가 망한 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좀 체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신라 부장으로 취직한 게 2002년도예요. 그때 호텔신라 주식이 11,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오고 가고 있었었죠. 그래서 호텔신라 부장으로 갔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때 따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호텔을 한번 명품으로 만들어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호텔을 명품으로 만들어내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명품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당시 에르메스 사장하고 미팅 장소에 제가 같이 있었었어요. 그때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한국 에르메스 사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회장님이 호텔을 명품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명품은 어떻게 해야지 명품이 돼요? 이렇게 이부진 사장이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옆에서 그냥 이따가 주워 들은 거예요. 명품이 되려면요,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단기간에 명품 되는 법 없어요. 가격은 안 들어갔어요. 그 에르메스 사장 입에서 나온 거는 품질과 시간입니다. 명품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품질도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호텔신라를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호텔신라에서 외부에서 버렸던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급이 낮은 호텔신라와 관계 관련된 외부 식당들을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갖고 명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텔신라의 아침 조식 뷔페 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르기 시작했죠.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뭐 그 호텔이라는 건 일단은 방 장사니까 방 장사로 그렇게 나갔죠. 근데 명품으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래도 회장 딸이 왔는데 주가가 참 안 올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팔아치우기 일보 직전인 이제 제주 신라가 막 미어 터지면서 이제 살아났고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으로 됐죠. 그러나 여전히 저 이부진 사장 머리에는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 어떻게 하면 호텔 신라를 넘버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뭐 호텔 신라 그러면 넘버원이지만 뭐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뭐 나중에 뭐 사장이 뭐 그 한인규 사장도 있었고 요즘도 한인규 씨가 사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다 그러면서 이 외국에서 중국에서도 호텔 신라 체인점 만들자 뭐 어디서도 만들자 그랬는데 명품화 전략 때문에 안 만드는 것으로 뭐 그것도 한 이유가 됐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유가 있었지만 못했죠. 명품은 시간하고 품질이다. 자 그러면 파이 US 이거 이제 파이 프롬 US 여기서는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What if 파이 네트워크 fail? 만약에 파이 네트워크 이 비즈니스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뭘 잃어버리게 될까라는 아주 자극적인 것을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 열심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뭐 그러는데 실패한다라는 거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그 다음에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다. 더 이상 뭐 얘네들 하는 거 봐서 안 되겠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틱톡 딱 잡는 것처럼 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는 것처럼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게 현재 5,500만의 유저가 있다. 이게 첫 파이 프롬 USA에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파이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오니가 5,500만 명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뭐 그동안 전 세계 230개국에 뭘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5,500만이나 끌어안고서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 파이코인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은 이 파이오니어들 자체가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5,500만이 전 세계에 있고 지금 해커톤 대회에 자기 작품을 내는 그런 하는 사람들도 200개국 이상에서 내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 봐라. 이게 정치라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된다.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짜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파이어사이드 포럼으로 이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전개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거 보게 되면 다른 거랑 제가 처음부터 얘네들 이런 거 왜 해? 이건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해? 근데 얘네 정책이 다르거든요. 각 개인들이 여러 가지 작품을 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팅을 해주는 건데 뭐 좋다 나쁘다 이러면서 토큰을 하는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사 지금 많은 다른 TV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채널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채널 없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의식 조작을 해서 끌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화된 소셜 미디어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아무튼 뭐 미디어들이 빅 미디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중국하고 문제 때문에 틱톡을 금지시키려고 하지만 노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이도 5,5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5,500만 명은 정확히 자기 신원을 밝히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령 지금도 댓글에 국적 표기하자, 이게 가짜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댓글에 자기 이름은 표기 못해도 댓글에다가 국적이라도 표기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100% 실명화된 거니까. KYC도 된 거고. 아니,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라는 거죠. 그 하고 싶은 얘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 파이로 돈도 보내주고 자기가 받기도 하고, 이런 완전히 투명한 사회에 새로운 미디어 폼을 갖고 있는 게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고 이 파이포럼 US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이렇게 만약에 암호화폐라는 게 각국 정부에서 반대해서 망해도 이 커뮤니티의 파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인이 나가고자 하는 길은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명품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걸 보면서 그렇다. 본질을 보면 이 힘든 KYC하고 이 힘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고 다 하면 이 자체가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하지는 않는 명품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덧 5년이 지나서 6년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점점 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10년이잖아요. 10년 좀 넘었죠. 명품 쪽으로 가서 이제 10몇 년 만에 빚을 본 거죠. 물론, 이렇게 된 거죠. 명품이 되려면 시간하고 품질이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폐 중에서 품질을 당할 암호화폐 있어요? 암호화폐 중에서 파이코인을 당할 품질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딸한테 얘기했고, 자기 따님이 에르메스 사장한테 얘기했을 때, 시간하고 품질입니다. 품질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도 이게 핸드폰도 해서 싸구려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다. 명품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가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 붙는다는 얘기죠. 파이는 그럴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IOU 가격에서 한 40불, 40불, 38불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100불, 200불, 300불 가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더 늘어나죠. 완전히 명품 커브로 가는 거예요. 명품 커브로 가는데 그게 속이 변냐? 아니죠. 품질이 어느 암호화폐보다 좋은 품질이죠. 그래서 이런 명품의 대열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대문 바뀌면서 파이 from USA 산 것 같고, 제가 이거는 명품 경제학인데, 파이는 이게 무료 채굴이라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KYC와 파이어사이드 포럼과 파이챗의 이 사람들이 쓰는 정책을 보면 이거는 싸구려 언론, 싸구려 소셜 미디어가 아닌데, 이건 명품인데, 명품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데, 얘네 명품 코인을 전략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되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